오늘의 대장주 세 종목 하나 마이크론, 세비캠, 유니온 머티리얼 왔고요. 자, 꼬리주로는 제일일렉트릭, 노바텍, 미래나노텍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마이크론,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다른 대장주에 비해서는 상한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반수 파트너, 네. 내일도 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반도체가 대장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넥스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가 양봉 전환, 플러스 전환하고 있는 모습들을 네.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가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침에 빠르게 반도체 조정 시 매수 기회로 활용하신 분들은 아주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 들여다본다면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이나 반도체 종목들, 원익 IPS, 원익 홀딩스 등이 분명히 있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모습들 기대감이 있고요. 반도체 업황 회복, AI, 고성능 반도체, HBM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반도체에 대한 유리한 환경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당장의 미중 갈등에 대한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에이펙 회의가 정치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중요하게 여겨지는 행사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이펙에서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국가 주석이 어떤 만남과 대화를 할지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반도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오셈, 퀄리타스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ISTE, 유니캐스트, AD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조정 시의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내일 반도체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한 번씩 내일 한번 쫙 살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어서 우리 박지현 파트너의 세비캠 오늘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중국 이슈가 좀 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비캠 하면 보통 이제 배터리 관련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신호탄이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안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 스타트 자체가 좀 강한 양념이 빠진 시장인 것 같았어요. 좀 AI라든지 반도체, 그다음 로봇 이런 애들이 워낙 또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뭔가 약간 좀 천천히 우러나는 좀 사골국을 끓이는 종목들이 움직여준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비캠이 폐배터리라는 버려진 재료로 새로운 맛을 내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쓴 재료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의 진액을 또 추출해내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 식은 국물에서 다시 감칠맛을 내는 기술로 복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LG화학과 캠코와 또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소식과 세비캠은 생산 캐파를 지금 또 2배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들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밸류 리레이팅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 오늘 상한가로 35,500원쯤에 잠긴 모습입니다. 만약에 계속 반도체가 조정하는 국면으로 단기적으로 호흡을 고르고 갈 때는 이쪽이 조금 더 집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0원대부터 4만원대까지는 추가 상방 자리 열어두시고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28,000원대까지는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상방 추세를 열고 집중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종목에도 MSG를 딱 치게 되면 맛있게 변할 수 있다는 거 세비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김승일 파트너의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이 종목은 히토리 관련된 종목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중국이 카드 하나 딱 내밀면 상한가를 거의 가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연상을 갖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조정이 나오면 어떡하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대장주 안에 넣으셨어요. 네, 저는 앵커님 말씀대로 상한가 한 번까지는 더 추가로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10% 이상은 내일 아침에 뜰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잠잠하면 정말 앵커님 말씀대로 트럼프가 한마디씩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하고 이런 히토류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더해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우리는 네오디뮴 자석 대신에 전기차에 페라이트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유니온 머티리얼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10억 달러죠.
심심하면 1조 4천억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핵심 광물 매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아침에 페라이트 관련한 유니온 머티리얼 관련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게 했는데요. 저는 유니온 머티리얼 히토류 사건이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잠깐 차트에서 보시듯이 유니온 머티리얼의 주봉입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상한가를 치면서 지금 구름대 상단 2,500원을 뚫을 것인가 과연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월봉에서 잠깐 보시면 이렇게 아직까지는 지난 2020년과 2023년에 히토류 사건이 나왔을 때 이렇게 크게 올라갔었죠. 2020년에 거의 300%, 3배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2023년에는 이렇게 2배 반 가까운 250%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한 3,000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이펙 정상회담에 트럼프가 과연 올지, 정말 호텔까지 예약하고 오지 않을지 이러한 부분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와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하고 화해를 하게 된다면 히토류 관련한 이슈는 잠시 모멘텀이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불거진다면 2,500원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네. 점진적인 추가 상승세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약해놓고 안 오고 이렇게 먹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무조건 와야 된다. 저는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계속해서 이제 꼬리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일렉트릭. 정말 이건 아쉬운 종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핫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제일이라고 이름은 붙여놨는데 주가 흐름은 제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꼬리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1위였었고 제1위 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또 제일일렉트릭인데요. 어허. 지난주 10일 제가 대장주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전력 인프라로 끌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전을 짓겠다. 1차적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원전에서 발생된 전기를 그럼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운송하고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진전기가 왜 올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던 것처럼 제일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스토리 안에서 원전 건설 이후에 전력 인프라에 대한 증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일렉트릭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차트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차트의 저점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현재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거든요. 지금 자리를 살펴보시면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돌아서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고 적산봉 이상이 이제 출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된 수급까지도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꼬리주는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하고 있죠. 현 구간에 손실 중이신 분들 굳이 여기서 팔지 마시고 추가적인 상승을, 반등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꼬리주로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진전기도 반등이 나왔고요. 제일일렉트릭도 이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현금 비중 여유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손절보다는 10,000원 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60일선인 11,000원 돌파 이후에 추가 대응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말해 준 것처럼 제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꼬리주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노바텍. 앞에서 설명해 준 유니온 머티리얼과 같은 부분이지만 오늘 좀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면서 아쉬운 모습. 거래량은 터졌거든요.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어떻게 제일 많이 팔려서 품절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종목은 좀 딱 센 불에서 10초만 구워야 되는 스테이크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기세형 단타 종목이라는 뜻인데요. 네. 저는 일단은 산업이나 펀더멘탈 일정 등으로 단타로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존형 트레이더의 방식으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당백 오전 시식당에서는요. 히토류 테마주인 동국 RNS라든지 유니온 이런 종목들을 단기 타점으로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진짜 히토류 종목들 중에서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하면 정말 자존심이 상했을 만큼 이 종목들은 좀 집중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슈는 중국의 히토류 공급 불안 그리고 또 전장용 자석 수요 확대 이런 뉴스들이 장 초반에 좀 불맛을 내줬어요. 이런 기술적 분석보다도 시장 감정이 좀 끌어오른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 보게 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니온이라든지 아니면 동국의 RNS는 좀 기대감이 많이 차오른 상태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노바텍
노바텍은 좀 기대감보다는 실망으로 마감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이 히토류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하면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 23,300원을 뚫어주는 돌파 시그널이 나올 경우에는 24,000원부터 26,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단기 공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또 한 입만이 원칙이기 때문에 오늘 유니온과 동국아르네스 또 내일은 기회를 준다면 단기 타점으로 노바텍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집중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과 노바텍 같은 의미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김승일 파트너가 가지고 온 꼬리주 미래나노텍. 자, 역시나 리튬 관련해서 좀 지켜볼 만한데 꼬리주로 가지고 왔다. 역시나 최근 뭐 상승 흐름을 본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꼬리주로 들고 오셨을까요? 리튬 가격이 지금 7월 달에 올라왔다가 다시 9월 중순 이후에 한 또 고점에서 20% 가깝게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슬프게도 미래나노텍은 2차 전지 관련주에 묶이면서 최근에 상승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미래나노텍은 리튬하고 히토류에 다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나노텍의 자회사인 미래첨단 소재가 리튬, 수산화 리튬의 세계적인 그런 캐파를 갖고 있고요. 상신전자라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상신전자가 아까 제가 대장주에서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의 페라이트 코어 그런 부분에 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했죠. 우량 자회사 2개를 갖고 있는 미래나노텍.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쉽지만 꼬리주로 제가 삼아봤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아쉽지만 꼬리주 하지만 좀 힘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한다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 N 꼬리주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인사이트 Q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핫했던 이슈들이 내일의 장에서 또 수급 바로 돈이 몰릴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부분이지만 ESS 날개를 단 LG엔솔 실적 개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실적 시즌 3분기 기대되는 턴어라운드 2차 전지주 과연 세 분의 파트너 어떤 종목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택한 종목 주 포스코 퓨처 M, 식 LG에너지솔루션, 창 미래나노텍. 역시나 창 미래나노텍 또 들고 오셨어요. 예. 자, 먼저 포스코 퓨처 M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허반석 파트너 이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지금 2차 전지 관련 쪽에서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에서 보듯이 좋아지고 있다,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ESS 그리고 실적 개선 거기다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렇게 키워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ESS 소재 매출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의 ESS 양극재 출하 본격화 전망입니다. 그리고 4분기 ESS의 수요가 피크에 도달한다라는 것 때문에 일부 피크라고 하는 것은 이 이후에는 꺾이는 거 아닌가? 근데 주가를 열어봤을 때 주가가 아직 바닥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수요의 피크는 후발적으로 들어오는 수요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었을 때 여기가 피크니까 셀온이 빨리 나올 거다라는 게 예전에 그랬죠. 2025년이 되기 전 6년, 7년 전의 실적을 10년 뒤에 걸 끌어다가 주가에 반영하고 했던 모습들이 지금 이제 저점에서 다시 횡보와 바닥을 찾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까지 마진 압박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2%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분기부터 양극재 판가 인상 그리고 판가 안정화, 원재료를 구매하는 조달 원가 비용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3분기 이후 4분기부터는 좋아지는데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30에서 50% 정도 좋아진다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12만 2천 원, 12만 3천 원 언저리에서는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한 번 더 보시면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구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2차 전지를 본다면 ESS 보셔야 되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 보시고 실적까지
돌아서는 종목으로 본다면 LG에너지 솔루션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나온 대로 LG에너지 솔루션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미식 가면 요즘 TV 틀면 먹는 음식 만드는데 솔루션 많이 나오잖아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을 줘야만이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올까요? 오늘 저는 꼬리지로 좀 봐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쉽더라고요. 네, 2차 전지가 늘 어렵습니다. 또 조리 과정이 또 복잡하고 한 번에 네. 완성이 되기 어려운 요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번 4분기에 조금 표현을 해보자면 가장 직관적인 주자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ESS 수주가 실제 매출로 잡히는 구간이 드디어 열렸고 이게 시장에서는 이익 레버리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둔화라는 게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다른 날개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구조적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 또 ESS가 저장이다라고 하면은 리튬은 또 그 심장이잖아요. 지금 첫 번째로 이슈받고 있는 게 또 ESS 수요. 전기차보다는 일단 변동성이 적고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조금 장기적인 스토리로 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와 리튬 가격이 리바운드 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급 조정과 글로벌 재고 감소가 맞물리면서 단기 스프레드 개선 구간이 있고요. 셋째는 탈중국 공급망이에요. 미국, 유럽이 배터리 핵심 소재의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한국 기업들의 협상력을 올리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좀 빠르게 오른 종목보다는 천천히 회복하는 업황 속에서 좀 자기 리듬을 좀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기업이 결국 중심이 될 전망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뽑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승일 파트너의 히든 종목이라고 좀 본다면 미래나노텍 방금 전엔 꼬리주였다가 지금 승격을 한 걸까요? 미래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미래나노텍 정말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꼬리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제가 꼬리주로 드린 말씀 종목은 상당히 좋은 종목을 제가 선별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종목들이 흐름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포트 편입하는 것보다는 꼬리주 편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제가 인사이트 Q 시간에 그 말씀드린 대로 LG 엔솔이 시장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SDI나 SKO는 적자인데 네. LG 엔솔만 이렇게 유난히 흑자를 보이는 이유가 북미 시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ESS 시장이 참고로 올해 17조 원 규모였는데요. 2030년 5년 뒤죠. 60조 원으로 4배 가까운 급성장이 되기 때문에 LG엔솔의 배터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미래나노텍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리튬 가격 추이에 따라서 연동되어서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구름대 상단인 12,500원을 뚫게 되면 16,7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직까지는 2023년 전기차 급등할 때 37,000원까지 갔던 미래나노텍이 지금 9,700원 내외 머물러 있습니다. 자, 상승 가능성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제가 4분기에 2차 전지 투자 키워드 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히토리 전쟁 부각이죠. 미래나노텍은 미래 첨단 소재와 상신 전제 같은 우량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히토리 전쟁에서 더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로지만 인사이트 Q에서 드리는 말씀을 종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2차 전지 3분기 턴 어라운드 관련된 종목들 한번 흐름 살펴봤고요. 채팅창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들어오신 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좋은 글, 칭찬글도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반도체 이야기 빼놓고는 이야기할 게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형보다 강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DI 과연 4분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최근 들어서 정말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세 분은 또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이거 다 아는 종목들인데 히든 종목으로 뭐 하나 내놔 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히든 종목까지도 함께 물어봤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종목 중에 주 한미 반도체가 제일 강할 것이다. 식 하나마이크론이다. 창 한미 반도체가 강할 것이다. 한미 반도체가 두 표가 붙었네요.
히든 종목 IST가 될 것이다.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TCK, 그리고 우리 김승일 파트너의 창 SNS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갈 것 같았지만 최근에 좀 안 움직인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슈팅 강하게 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예전에 독점하듯이 한번 달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 허바스 파트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TC 본더라는 게 이제 열 압착 장비인데 네. 이것을 SK 하이닉스가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고 조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이 독점 구조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게 된다라고 본다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조금 한미반도체가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쉬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면 이 TC 본도에 대한 다른 경쟁 업체가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 그 부분이 아니다. 한미 반도체의 독점적인 구조가 견고하게, 공고하게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AI, HBM 쪽에서는 분명히 이 TC 본더, 적층에 도움이 되는 이 TC 본더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 HBM4 관련해서도 수주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결국엔 다른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반도체는 이제 막 52주 신고가를 이제 올라왔거든요. 제가 대장주로 하나마이크론을 가지고 오고 여기서는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온 이유는 한미반도체는 아직 사상 최고가가 아니다. 이제 막 52주 신고가다. 그럼 추가적으로 올라갈 상승의 여력, 상승의 룸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뭐가 될까요? 하나마이크론을 들고 왔는데. 저는 한미반도체를 일단 지난주부터 배부르게 또 먹었기 때문에 아하. 저는 또 이제 골라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한 음식을 또 오래 못 먹어요. 그래서 네. 자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에는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이유는 단순하게 지금 시장은 업황보다는 속도 싸움이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일단 메모리 리커버리 사이클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기도 했고요. 지배구조 이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시식 코너가 곧 여기서 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종합해서 보자면 최근에 반도체 장비 업황이 수주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형 소부장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분기 승자는 하나마이크론, 그 뒤를 또 한미반도체가 따라가는 그림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승일 파트너는 뭐 한미반도체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바로 히든카드 종목을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SNS텍. 오늘도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10%대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히든카드가 될 정도로 좋은 종목이 될까요? 저는 SNS텍을 좋게 보는 이유가요. 네. 반도체 업종 다 좋지만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1등 주자입니다. SNS텍은 노광 공정이라 하면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덮고 빛을 쏘는데 네. 그 과정에서 SNS텍이 상당 부분 글로벌 탑티어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 업체 유망주로서 SNS텍을 선정했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실적이 다 좋다 그러지만 네. 작년 실적의 60에서 80% 이상의 실적을 구가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SNS텍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크고요. 잠깐 월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직전 고점 네. 6만 5천 원에 있는데요. 6만 5천 원을 경신하게 되면 9만 원까지 충분히 4, 4분기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NS텍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TCK를 지금 히든 카드로 좀 들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TCK 우리가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SNS텍, TCK, IST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제일 히든스럽다라고 보이세요? 이 TCK가 제 기억으로는 승일 대표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 기업이 또 반도체 공정용 부품 기업입니다. 특히나 고순도 세라믹 소재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곳이기도 하고, 또 업황이 완전히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소재 기업이 먼저 마진을 회복합니다. 이런 큰 틀로 보아서는 좀 조용히 턴어라운드하는 종목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TCK 뽑아봤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ISTE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턴하는 모습 속에서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도 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IS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액, CMP라고 하는 화학기계 연마 공정용 장비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차트 보시면요. 신규 상장 이후에 매물 소화를 충분히 거치고 지금 가격 9,000원대에 굳이 깨지 않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도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시그널 라인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한 저는 17,000원까지 목표가 열어두고 여러분들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분기까지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4분기에는 SK와 삼성양 발주가 확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 소화, 반도체 업황, 실적, 목표가를 17,000원 정도 보니까요. ISTE도 여러분들 관심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